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이제 챕터 3 조동사 들어갑니다. 뭐 조동사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습을 보면요, 각 조동사의 어떤 용법, 그죠? 뭐 will이다, can이다, 뭐 share이다, must다, 뭐 이런 것들을 의미를 갖다가 뭐 숙지하는 정도, 그 정도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쌤이 제 1강에서 도해를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조동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동사는 사실 동사 영문법에서 뭐라 그럴까요? 뭐 거의 한 7~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장의 어떤 구조나 구문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운 여러 가지 어떤 문법적 사항을 갖다가 관장하고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쌤이 각 조동사의 뭐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용법,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물론 강하게 체계상 뭐 그런 내용도 다루고 넘어갈 수밖에 없죠. 뭐 그걸 빼버리고 하면은 약간 좀 공허한 그런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문장 안에서의 어떤 그 기능, 그리고 성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지금 조동사의 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조동사가 개입하는 뭡니까? 도치, 강조와 긴밀과 강조의 어떤 원칙에 따라서 도치되는 그러한 어떤 내용은 이 지금 챕터에서는 다루진 않습니다. 그거는 뒤에 부사의 어떤 부사편에서 부사의 기능, 용법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자, 뭐 조동사를 우리 뭐 전통적으로는 뭐 auxiliary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 최근 뭐 또 현대 영문법에서는 뭐 mode다 혹은 modal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개념으로, 특히 가정법, 직설법, 가정법과 관련해서 뭐 우리가 뭡니까? 뭐 conditional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있죠. 뭐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조동사의 어떤 용어 정의를 달리하는 이런 어떤 측면도 있지만 보다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서 auxiliary가 뭔가를 도와주다 이런 의미입니다. 동사를 갖다가 대신하거나 동사의 의미를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어떤 용어, 이 개념이 용어의 어떤 정의가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앞에서 봤지만 부제, 서브타이틀로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라고 해놓았죠. 다시 한번 하면 기가 이래 되죠. 기가. 요즘 어떤 광고에서는 뭐 기가 월드라 합니까? 뭐 하면서 우리 그걸 기가라 하지만 그걸 우리는 미래라 부른다 해서 자꾸 뭐 어떤 그런 광고를 하던데요. 쌤이 전공이 또 그쪽이지만 살짝 다른 얘기를 하면은 살짝 좀 오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다음에 또 뭐 테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준 시점과 가능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1강 염두에 두면서 상기하면서 다음 내용으로 이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조동사의 기능과 성질을 해가지고 도표를 크게 만들어 놓았죠. 자, 조동사의 기능과 성질인데, 조동사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쌤이 이걸 교재에 따로 한 유니트로 관련되는 어떤 예문들과 함께 정리를 할까 했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조동사 편을 쭉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해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은 뭐 생략했습니다. 아무튼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라는 게 기준 시점, 그리고 가능성은 인식이다. 그러면 기준 시점을 결정하는 영문법 파트는 어디냐? 시제다 이래 되죠. 그리고 가능성 인식은 법이다 이래 되죠. 그런데 법이라는 이 녀석도 결국은 시제의 보다 큰 어떤 틀인 시제의 어떤 영역 속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즉 조동사가 하는 기준 시점의 결정이나 가능성 인식이라는 것이 모두 다 시제와 법을 갖다가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선생님이 좀 다른 색깔로 동사 대역이다 해놨죠.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어떤 문법적, 구문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동사의 대기다. 우리 그 스타운트맨 있죠? 영화 할 때.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공 대신에 어떤 구전 역할을 갖다가 대신 하는데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동사는 두목인 동사를 갖다가 대신해서 모든 그 구문 속에서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또 동사를 위해서 또 일을 하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포기를 하고요. 자, 동사 대기다라는 것도.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쌤이 다른 색깔로 해놨냐면은 이게 보다 더 큰 어떤 기능이고 개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동사 대역은 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질은 뭐냐? 성질이라는 것은, 조동사의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사를 갖다가 어떤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딱 관찰을 해보면은 역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다? 하나는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행태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조동사가 결국은 동사를 대신해서 동사의 의미를 갖다가 확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조동사도 주관적인 인식의 결과로 나타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또 인식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 객관적 인식은 궁극적으로 조동사의 의미를 결정해 준다는 의미. 조동사들이 가지고 각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다양한 의미들이 있죠. 사전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들이 그냥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하자 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전성 내주기에서 봤듯이 대표 개념이 있고 작용 반작용 또 동사적 의미, 이렇게 그게 확장 발전하면서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듯이 조동사의 의미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의회와 마찬가지로 뭐다? 원개념, 즉 뭐 쉽게 얘기해서 대표 개념에서 이러한 주관적인 인식, 객관적인 인식 결과에 따라서 의미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파생되는 겁니다. 따라서 기능과 성질은 요 개념을 조동사에서는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쭉쭉 꺼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외워서 적으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조동사 파트를 쭉 정말 로직을, 논리를 뒷받침해 가면서 논리 위에 하나씩 세워가면은 나중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쭉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동사의 종류 이래 돼 있는데요. 사실은 뭐 조동사의 종류를 뭐 꼭 이렇게 분류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쌤이 뭐 1990년대 초부터 쌤이 뭐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강의를 했고요. 근데 뭐 이게 오스톡스한 전통적인 분류법이냐? 뭐 그건 아닙니다. 단지 쌤이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조동사가 개입되는 그러한 영문법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쌤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를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 쌤이 이제 어떤 영문법 관련 책을 보다가요. 아니구나. 당시 이제 혼비 영영사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두께가 한 요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문법적인 어떤 파트가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때 보니까 이 성분 조동사를, 즉 have 동사와 그리고 이 비동사를 조동사로 이미 분류를 딱 해놓았더라고요. 쌤은 뭐 그 이전에 그러한 내용을 갖다가 전혀 참고한 바도 없고, 쌤 생각하기에 이거는 조동사로서 정리하는 게 맞다 싶어가지고 쌤이 영어로부터 자유에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혼비 영영사전에 이 have 동사, 즉 완료형을 이끄는 have 동사와 진행형과 그리고 수동형을 이끄는 비동사는 조동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왜 성분조동사라 했느냐 하면은, 이 자체 동사들은 뭡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야기하면 have 동사고 be 동사죠. 그죠? have 동사고 be 동사인데, 즉 일반 동사가 아니죠. 그죠? 근데 나름 have 동사, be 동사로서의 문법적인 어떤 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이 문장 가운데서는 필수적으로 이렇게 완료형을 만들든지 진행형을 만들든지 혹은 수동형을 만들 때 하나의
이 문장 전체에 필수 성분으로서 조동사 기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쌤이 성분 조동사다.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쌤이 전성 내주에서 over를 이야기할 때 구성 성분이라고 혹은 구성 요소라고 이런 설명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over가 끌고 있는 뒤에 나오는 명사가 만약에 over라는 전치사가 탈락한다든지 하면 이 내용이 탈락하면은 문장 전체나 주어의 어떤 성질 자체가 파괴되거나 변질된다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성분 조동사들 역시 이러한 어떤 제한된 뭐 좀 특화된 어떤 그런 문법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필수적인 어떤 성분으로서 조동사 기능을 한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 쌤이 성분 조동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쌤이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있죠. 여기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를 처음 공부할 때 가장 까다롭고 가장 좀 귀찮고 보기 싫은 녀석 중에 하나가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였습니다. B 플러스 to 부정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용법도 5가지 쫙 나오니까 특히 우리 중학생들 보면 막 열심히 외우고 하죠. 하는데 쌤이 전체적으로 이래 보니까 앞에서 ing와 ed와 그리고 to 동사 원형의 어떤 이 개념을 설명을 한번 했었죠. 자, 다시 한번 그려 볼까요? 여기가 기준 시점이다. 기준 시점은 비동사가 될 수도 있고 have 동사가 될 수도 있다. 이때 결국 비동사나 have 동사는 뭐다? 조동사다. 즉 조동사로서 기준 시점을 결정한다. 이래 되죠. 즉 have일 때는 현재, am일 때는 현재, was일 때는 기준 시점이 과거다. 이래 가는 거죠. 그럼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이전은 PP, 소위 말해서 ed다. 이래 되죠. 그죠? 다음에 여기서 기준 시점을 포함해서 일정 시간 동안 현재 기준 시점에서 뭔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개념은 ing다 그랬죠. 즉 동시다 이래 되죠. 근데 이후는 뭐다? to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have to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have plus to 부정사. 저 기준 시점이 현재에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상황이 뭐냐면 앞으로 이 이후에 뭔가를 할 상황이라. 그렇기 때문에 have to가 뭐뭐를 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역시 have to 역시 여기에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현재 완료형 표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I'm studying 했을 때는 지금 현재 am studying 느낌 오죠? 현재 진행 중이다 라는 거고, 다음에 was scalded는 과거인 기준 시점 was에서 이미 뭐야? 요 상황에서 scalded가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뭐 늦었다고 꾸지람을 들었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m to live는 현재 시점인 am에서 감아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그 이후에 뭐야? to live 할 거다. 이래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아무튼 성분조동사 이 개념은 have 동사와 be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have to는 뒤에도 나오지만 이때 have는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법조동사라고 하는데 이 뭐 법이란 이 법조동사란 이 말은 선생님 그냥 전통 영문법의 용어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뭡니까? 뭐 can, must도 있고요. will도 있고요. shall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법조동사. 근데 조동사 하면 반드시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온다. 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영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어떤 굴절을 통해 가지고 동사의 어떤 의미 변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굴절을 통해 가지고 의미를 갖다가 다양하게 이렇게 발전, 확장해가는 그런 구조인데 왜 조동사가 오면은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오느냐? 물론 이게 이제 닭이 먼저냐, 아니면 계란이 먼저냐, 뭐 이런 의미도 될 수도 있지만요. 그럼 동사가 가지고 있는 결국 뭐다 이게? 구체적인 시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인식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즉, 시점, 시제, 가능성, 인식은 법.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근데 조동사가 앞에서 봤듯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하기 때문에 동사는 뭐다? 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원형만 지키고 있으면 된다. 여기에 또 뭐가 된다? 이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사의 대역이다 라고 하는 이거와 그대로 통한다는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아무튼 뭐 조동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이제 can하고 must는 현재형을 쓴 거고요. 밑에는 이제 과거형을 쓴 거다. 즉 can과 must 이 조동사가 기준 시점인 현재 시점을 결정해주고 밑에는 뭐다? would, should가 will, shall의 과거형으로서 기준 시점인 과거를 갖다가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선생님 파생조동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동사가 어떤 다른 요소와 결합을 하면서 동사가 다른 요소와 결합을 하면서 문장 가운데서 조동사와 거의 같은 혹은 유사한 어떤 기능과 의미를 갖다가 나타낸다. 그래서 파생조동사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붙인 건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얘기하는 have to죠. have to. have to는 아까 설명을 했지만 기준 시점인 현재 시점에서 이후에 뭔가를 해야 할 뭔가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뭐 비슷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뭐 manage to 이렇게 보면은 우리 흔히 뭐 어렵사리 뭐뭐 하다 이렇게 하죠. 그죠? 근데 이것도 뭐 어떤 책에는 조동사류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manage가 우리가 먼저 manager 이렇게 하지만 뭔가를 뭐 관장하다, 다루다 이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다루어서 to 이하를 하게 되다 이래 되니까 뭔가 좀 어렵사리 뭔가를 하다, 뭐 그럭저럭을 해내다 이런 의미가 가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제 왜 요 이야기를 요걸 하나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때 have는 뭐다?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여기에 manage를 갖다가 자체가 그 자체로 조동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마찬가지.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want to. 이제 뭐 너무나 쉬워졌죠. 이 want가 조동사 아니죠.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 근데 이제 쌤이 왜 이제 이 have를 갖다가 이때는 조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다라고 강조를 하느냐 하면은 밑에 성분조동사에서 보듯이 have는 완료형을 이끌 때 조동사로서 기능하고 취급된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또 하나는 이 have to가 개입되는 문법적인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가문문이 있습니다. 부가문문일 때 보통 보면은 뭐 조동사가 오면은 뒤에 조동사로 받고 일반 동사가 오면은 do로 받는다 이랬는데 현재 완료를 이끄는 have를 성분조동사, 조동사의 어떤 영역이라고 인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덜렁 have도 조동사인 양 생각하고 뒤에 have to 해놓고 뒤에 haven't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반 동사가 아니고 비동사 형식으로 나오는 be able to, 그죠? be ready to, be willing to, 많죠? 등등등등 있는데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 이런 형식으로 된 이런 것들도 사실상 뭐뭘 할 수 있다, can의 의미죠. 그죠? 뭐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기꺼이 하려고 한다. 다 조동사적인 어떤 의미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본래 뭐 여기 about 하나 더 할까요? 생각나니까 be about to. 왜냐하면 be about to는 여러분들이 마치 수거로 이렇게 외웁니다. be about to를 막 뭐 하려고 하다가 뭐 be on the point of ing, be on the edge of ing, 또 뭐 있습니까? on the brink of ing 막 외우죠. 유사 같은 의미로. 근데 사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다른데 그냥 편의상 기존의 어떤 그 학습지에서 그렇게 학습지에서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그게 똑같은 의미냐 이렇게 물론 학교 내신 시험에서도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요. 근데 다 뉘앙스는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be 플러스 to 부정사죠. 즉 앞에 나온 I'm to leave now, not to be late. 그죠? 늦지 않기 위해서 나는 지금 떠날 거야. 근데 지금 떠날 거야 해놓고 지금 막 떠나는 건 아니죠.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떠나야겠어. 이런 뜻이에요. to leave는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근데 be 플러스 to 부정사입니다, 사실. 근데 여기에 뭐가 개입되어 있다? 그냥 단순히 뭔가를 어떤 상황에 있는데 이후에 뭘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 상황을 여기 나오는 형용사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다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화하고 있는 거. 자, 이런 맥락에서 보니까 be 플러스 to 부정사도 파생조동사의 영역으로 이 녀석들과 함께 취급하면서 독자적으로 이때 비동사도 조동사로서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 정통 영문법에서는 이거를 수동이나 진행이나 완료형과 수동이나 진행의 비동사처럼 정통 영문법에서 이걸 갖다가 조동사의 영역으로 아직은 편입시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좀 하나의 특수한 어떤 사례로 이렇게 취급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지금 모습으로 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 앞으로 뭘 하는데 그 하는 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해낼 수 있어. 뭘 앞으로 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뭐 할 준비가 되어 있어. 응? 뭐뭐 할 준비를 하고 있어. 뭐뭐 하는데 그걸 기꺼이 하려고 해. 그리고 be about. about는 인접, 근접이라 그랬죠. about의 개념은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주위에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행위라는 실체가 있으면 이 행위에 가까이 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 행위에 가까이 가 있어. 그러니까 뭘 막 하려고 해. 이런 의미로 이어진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히 be 플러스 to 부정사도 이렇게 성분조동사의 영역에 편입시켜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좀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다른 영문법이나 구문을 이해하는데 보다 더 유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사라고 했죠. 소위 말하는 동사 대역입니다. 여기서 쌤이 그냥 복잡하게 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갖다가 다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do you know him 이렇게 물었죠. 의문문으로서 의문문을 이끄는 의문조동사 do, 그죠? 의문조동사가 앞으로 팍 나가는 건 뭐다? 보다 궁금하기 때문에 그 궁금하다는 것을 먼저 표현할. 왜? 궁금한 것은 정말 제일 알고 싶고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문두로 딱 던지는 겁니다. 항상 Yes, do you know him? 두로 물 Yes, I do. 이때 Yes, I know him. No, I don't. No, I don't know him. 이렇게 안 하죠. 그건 동어 반복이 지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do는 뭐다?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I know him이 포함되어 있고 don't 되는 뒤에 역시 know him이 역시 포함되어 있다. 즉 긍정과 부정. 여기서 하나 또 살짝 나오죠. 조동사의 어떤 기능 중에 또 하나가 긍정과 부정을 도맡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원형은 할 일이 정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는 무조건 조동사다 하면 뭐다? 그냥 정장 차림으로 딱 가만 앉아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요? 참선하는 수준으로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I will continue to do the work as much as 뭐뭐 하는 한 이 말이죠. 뭐뭐 하는 만큼 가능한 한 as I can, 그죠? as 우리가 as possible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할 때 as soon as 가능한 한 할 때.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게 ASAP인가 이렇게 됐죠. 이걸 줄여가지고 대문자로 그냥 ASAP 하면은 가능한 한 빨리 이렇게 가지고 뭔가 이메일 보내고 독촉할 때 이걸 갖다 대문자로 탁 이렇게 보내는 그런 지금도 그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I can에 뭐가 들어있다? I can do the work. 그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최대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거야. 이렇게 됐죠. 역시 조동사 can 하나가 앞에 나와 있는 뭐다? continue to do the work 의미를 do the work 의미를 갖다 그대로 담고 있다. 근데 앞에서 한번 했습니까? 앞에서 문법 지금 쌤 기억나는데 문법 연습을 하면서 had가 이렇게 he had
then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 그러니까 지금 쌤 문장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는 뭐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뭐 노래를 감미롭게 불렀다 이렇게 해서 이 헤드 자체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이게 과거 완료라 그랬죠, 그죠? 과거 완료 아마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법적인 사항, 사실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단독으로 딱 나와가지고 문법 문제로 출제된 경우는 쌤 거의 뭐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렇게 한번 소개되고 나면 또 어느 시험에 어떻게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ad 이 자체가 과거 완료를 갖다가 표현하고 있다. 즉 조동사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면은 아니 had 그들을 가지긴 뭘 가지 이런 거 아니고요.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I like better, her much better than you. 일단은 you like가 뒤에는 you like가 들어있다라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요거 과거에 옛날 토플 문법 문제나 캡스 문법 문제에 심심찮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요까지만 나옵니다. 요까지. want. You may go out if you want. 그러면 딱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가 원하면 가도 좋아. 전혀 틀리지 않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럼 다른 보기들이 다 맞을 때 이건 정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서 you may go out 했죠. go out. 근데 want 했을 때 이 want to까지 써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뭐다? 이 want to 자체가 하나의 조동사로서 기능한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if you have to, if you have to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to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If you have to go입니다, 지금. 그러면 if you have, you may go out if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으면 가도 좋아? 뭘 가지고 있는데? 뒤에 그러면 이게 일반 동사 소이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have to까지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면은 똑같은 파생 조동사로서의 want to도 당연히 want to까지 와야 되구나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만약에 you may go out if 이하를 이렇게 빼봅시다. if 너가 만약 굳이 가겠다면 좀 이런 뉘앙스로 하면 if you 앞에서 한번 했습니다. you will 요까지. 이때 you will go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조동사로서 이미 want to의 그 의미, have to의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듯이 이 will에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죠? 만약에 if you must 하면 너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면 가도 좋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되겠죠? 예.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want to, have to 요까지. 즉, 이 문제를 통해서 쌤이 앞에서 파생조동사라고 분류해놓은 그 의미 혹은 의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쌤 그런 분류가 없는데요. 없어도 좋다 이거죠. 우리끼리 그래 분류를 하면 되잖아. 그죠? 근데 아마 분류가 돼 있을 겁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시간은 조금 짧게 이렇게 진행이 되겠는데요. 조동사의 종류 1 가운데서 이제 shall하고 will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뭐 여담이고 또 잡소리밖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쌤이 처음에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요. 물론 들어가기 전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삼촌이 영어책 한 권 사줬습니다. 지금 레벨로 치면은 거의 뭐 초등학교 한 4, 5학년 애들 정도 보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근데 하여튼 뭐 그것만 봤습니다. 그것만 일단 봤는데 쌤 뭐 여담으로 또 합니다. 그거를 한 2번 봤습니다.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영문법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쌤 이제 그 공부 스타일은 무조건 딱 펼쳤을 때 그 2페이지를 완벽하게 거의 막 외우다시피 하지 않으면 그 다음 페이지를 안 넘어갑니다. 뭐 그럴 때 해가지고 그것만 했느냐? 뭐 맨날 공차고 다 놀면서도 했습니다. 다만 할 때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 차이인데요. 그래가지고 쌤이 중학교 가서 영어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쌤 중학교 때 통틀어 갖고 한 3문제 정도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3문제 정도 틀렸는 것 같은데요. 쌤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집중적으로 막 하는데도 정말 제일 하기 싫었던 게 뭐냐면은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되나 했던 게 뭐냐면은 뭐 정말 뭐가 있습니까? will, shall, 릴, 셜 하는 거 있죠. 각용법, will과 shall의 뭐 인칭 변화에 따른 그런 거. 쌤 고등학교 때 도구 공부할 때 뭐 데르데스 댐덴 디델델디 하고 앞에 그 도구의 정관사 용법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귀찮았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는 독일어는 아예 포기해야 되는 그런 수준. 다행히 이제 쌤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제2외국어가 아무튼 그 서울대 본고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영어만 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는 효율성이다 해가지고 학교에 또 치는 독일어 시험은 100점 만점에 한 50점 정도 정말 연필 굴려가면서 그냥 대충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와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고등학교 때 해야 할 시기에 놓쳤기 때문에 나름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가지고 고급 동문 해석 연구 정도도 막 사진 찾아가지고 보면은 웬만큼은 다 해석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어 수준에서 당시에 쌤이 독일어 대학 다닐 때 독일을 했던 수준 정도까지 올라온 학습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올라왔다기보다도 한 그 정도까지는 학습이 되어 있는 분들이 뭐 어느 정도 있겠죠. 쌤이 너무 좀 죄송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얼마 안 가가지고 독일어 한 서너 달 놔버렸습니다. 놓고 나니까 정말 그 뒤로는 도저히 그 레벨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나름 이제 정점을 찍었던 그 레벨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적으로 할 때 가속도를 내가지고 일정한 어떤 그 두께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야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거지. 맨날 그 벽만 두드리다가는 결국은 벽 두드리면 뭐합니까?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뚫어야 되는 겁니다. 뚫어야 되는 겁니다. 또 쌤이 또 잔소리 하는데 아무튼 그 정말 제일 하기 싫은 것들 중에 하나가 이 shall과 will의 그 인칭 변화에 따른 겁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인가 2학년쯤 돼가지고 하는데 물론 1학년 때는 그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는데 뭐 저는 달달달 외워가지고 틀리진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3학년쯤 돼가지고 어떤 뭐 참고서에선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던 어떤 그런 참고서에서 will과 shall은 구분 안 하고 그냥 쓴다. 요즘 미국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이 안 나왔습니다.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가서도 영어 공부할 때 꽤나 한다 했는데 will, shall은 구분 전혀 안 했습니다. 그만큼 첫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명사, 관사, 쌤 고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때 명사, 관사 문법 없었으니까 가가지고 딱 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중학교 때 명사, 관사는 그냥 어는 뭐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해석 안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뭐 관사랑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구나. 그럼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정통종합영어 제1장 명사 1, 명사 2 다음에 관사 파트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거 세 파트를 지나는데 거의 한 2달이 걸렸어요. 2달이. 왜? 다 외웠어야 되니까. 다 외워야 지나가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will, shall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생각 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will, shall을 갖다가 뭐 그냥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아무튼 will하고 shall을 나름 그냥 구분하면 이게 뭐 시제의 어떤 영역에서는 당연히 뭐 둘 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구분 안 하고 써도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구체적인 의미로 들어가서는 will은 의지고 shall은 의무라는 이 의미 쪽으로 들어가면 will과 shall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또 shall이라는 녀석은 직설법 또 이것의 가정법 표현인 조동사의 왕자인 조동사의 제왕이자 가정법의 왕자인 조동사 should의 용법과 연결되면서 너무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shall의 용법을 알아야지 정말로 고급스럽게 탁 shall이 개입되면서
표현되는 그 영문의 뉘앙스를 갖다가 제대로 느끼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will은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뭐 의지니까 당연히 뭡니까? 뭐 유언장 이런 의미로도 당연히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shall은 의무인데 이거는 자연적인 의무, 즉 자연. 보다 범신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자연이 인간에게 강제하는 어떤 생명체로서 당연히 겪어야 할 의무, 생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아니면 뭐 기독교적인 관점 가면 조물주가 던지는 인간에 대한 강력한 어떤 그런 의무, 혹은 사회적, 뭐 여기는 뭐 조직, 다양한 어떤 조직적이 있죠. 뭐 종교 집단이라든지 뭔가 하나의 어떤 규율을 통해서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운영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어떤 단체에서 정해놓은 의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뭔가 자연적으로 당연시되는 어떤 그런 의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보겠습니다. 자, man shall die 했죠. 이건 의무, 필연, 자연적인 의무다. 인간은 당연히 죽는다. 죽음에서 벗어나는 인간은 없다. 뭐 진시황도 예외가 아니었고, 그죠? 심지어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어쨌든 뭐 붓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강제된, 인간에게 강제된 강력한 의무다. 즉 필연적인 의무다. 이걸 나타낼 때 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 I shall come of age. 성년이 되다. 앞에서 한번 봤죠? 다음 달에 나는 성년이 된다 했을 때 똑같이 쓴다고 will을 쓴다?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이때 다음 달에 세월이 지나서 내가 성년이 되는 거는 나의 의지와는 아무 관계가 없죠. 왜? 하나는 자연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면서 그것을 거역할 수 없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 같으면 만 19세, 만 20세라고 딱 정해놓은 사회적 규율에 의해서 나는 성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성년이 되고 싶다. 나는 성년이 되기 싫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이고 강제적인 자연적, 사회적 의무 두 가지 요소가 그대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will 하면 의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난 다음 달에 성년이 될 거야. 그런다고 됩니까? 10살짜리 꼬맹이가? 안 되죠. 아니면은 이걸 그냥 단순히 뭐 추측으로 생각해가지고 다음 달에 난 성년이 될 것 같은데 뭐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뭐 그런 대로 100% 틀린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언어라는 것이 보통 어스톡스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현상과 개념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근거하면은 어색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규범, 즉 사회적 의무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whoever violates this rule shall be punished. 누구든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는다. 즉 법규 따위에 굉장히 많이 쓰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만 보면요, whoever 이렇게 나왔을 때 요거는 이렇게 풀어서 항상 봐야 됩니다. anyone who violates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그죠? this rule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주어는 anyone이다. anyone who violates this rule shall 이렇게 합니다. shall be 이렇게 하죠. 그래서 누구든 이 규칙을 어긴 자는 누구든 anyone 긍정의 강조죠. 누구든 당연히 처벌받는다 이래 되는 겁니다. 뒤에 하겠지만 whose abhors comes first. 뭐 will 써도 되고요. 아니면 will win 하든지 그냥 wins 이렇게 하겠죠. will 이렇게 하니까 wins the prize 이렇게. 뭐 가장 대표적인 whosever 용법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용법으로서 뭐 나오는 표현이죠. 근데 이랬을 때 이제 이 win, will, win이나 wins. will 하면은 이거는 뭐 그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당연히 받는다 이런 의미고, wins가 오면은 딱 정해놓은 겁니다. 요거 그냥 단순히 형제형이 가지고 있는 보다 더 강력한 의미.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 이 말이고, 이건 받게 될 거야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러면 요 will, win이나 wins의 이게 동사니까 주어 녀석이 누구냐 이거 주어가 많이 헷갈립니다. 말이
누구의 말이든 먼저 오면은 상을 받는다. 이 horse를 자꾸 주어로 보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whoever가 anyone who이듯이 이때는 뭐다? anyone이 먼저 무조건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anyone. 그 다음 소유격이기 때문에 뭐다? whose. anyone whose horse comes first will win. 그럼 누가 주입니까? horse입니까? anyone입니까? 당연히 anyone. anyone. 즉 누구든 그 자신의 말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요건 나중에 복합관계사, 복합관계 대명사나 복합관계 부사를 다룰 때 보다 상세하게 하는데요. 복합관계사가 나오면은 앞에 any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양보절에서는 no matter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일단 요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튼 shall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필연적인, 자연적인, 사회적 규범 이게는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표현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tick and you shall get 뭐 이렇게 it를 뭐 써줘도 되고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한 거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제 뭔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규율이 있죠. 그죠?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근데 쌤은 요즘 생각이 구하면 놓칠 것이고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쌤 생각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그런 어떤 관념이나 인식이 아닙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불교의 수행이나 참선과 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하려 하면 놓칠 것이고 구하려 하면 당연히 얻게 되어 있다. 내가 주마. 이게 아니고 구하려 하면 you shall lose. 이러는 겁니다. 이럴 것이고 얻으려고 하면 구하려고 하면은 놓칠 것이고 얻으려고 하면 잃을 것이다. 뭐 두 개의 개념이 두 구절 개념이 서로 뭐 이렇게 이질적인 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건데 사구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계속 또 나쁜 버릇이 나옵니다. 자, 아무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shall be there to meet the train 돼 있죠. 이걸 이제 일반 참고서에서 shall의 용법을 강한 의지라고 해놨습니다. 강한 의지. 아니 밑에도 보지만 밑에 will도 먼저 이 문장을 먼저 내놓습니다. 항상 보면은 I will never forget you. 당연히 의지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미래의 의미겠죠. 지금 잊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잊지 않겠다 이 말이니까. 이때 조동사 will은 무조건 미래입니다. 저 갖다가 뭐 조동사 will의 현재형이다. 형태는 현재형이지만 언어는 형태 이전에 의미라 그랬죠. 의미로서는 당연히 미래인 겁니다. 자, 아무튼 I'll never forget you. 강력한 의지다. never가 있으니까 더더욱 강한 의미가 오죠. 결코 너를 잊지 않겠어. 의지. 이렇게 해놓고 보다 더 강력한 의지 해가지고 shall을 딱 내놓습니다. 아니 shall하고 미래하고 will하고 구분 안 해도 된다며. 그래 놓고는 또 의지라 했다가 will을 shall은 또 강한 의지는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왜 강한 의지가 되느냐 하는 거는 이 의미를 그대로 한번 융화시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여기에서 shall의 의미가 어떤 의미야? 강력한 의무가 들어있는 겁니다. 즉 단순한 일반적인 의무가 아니고 필연적이고, 즉 주어인 화자가 느끼는 강력한 의무감을 갖다가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에게 강력한 의무를 지운다라는 이야기는 뭐가 되겠어? 나는 꼭 그것을 해내야 돼. 너 못하면 안 돼. 이 말은 무조건 해낼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강제하는 강력한 의무는 곧 뭐다? 화자의 강력한 의지의 피력에 지나지 않는다. 강력한 의지의 피력과 다름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강한 의지다 이래 가는 겁니다. 전혀 위에 나왔던 shall과 동떨어진 용법이고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랬죠. 원개념에서 문맥에 따라서 그 개념이 확장, 발전, 파생해 가면서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낸다 그랬죠. 자, 그래 하고요. 이제 단순히 he will be fine. 요거하고 위에 나온 shall 요 문장하고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He will be 5 years old next month. 위에는 당연히 그래 되게 돼 있다고. 이거는 화자가 추측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5살쯤 될 것 같아. 왜?
정확하지 않은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했고요. 다시 한번 더 나오죠. I shall never forget. 이제 will이 아니고 shall입니다. 그의 어떤 상처 입은 표정을 나는 결코 이때는 느낌이 어떤 느낌입니까? 잊지 않을 거야 보다도 잊어서는 안 돼! 이런 자기 스스로에게. 그 상처 입은 그의 얼굴을 갖다 내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지. 잊을 수 없어. 결코 잊지 않을 거야. 위에 표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이해됐죠? 자, 여기까지 일단 조동사의 개념, 의미, 그리고 조동사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will, shall까지 앞에 물론 앞에 뭐 또 했습니까? 조동사의 기본적인 어떤 기능하고 그리고 will, shall 기본적인 용법까지 했습니다. shall은 강력한 의무고 will은 의지다라는 것까지 딱 정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조동사의 종류, 아니구나. 하나 더 있네. 그렇지. 뭔가가 쌤 계획에서 살짝 어긋나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주관과 객관의 의미가 살짝 나타납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will, shall 할 때도 그냥 단순한 미래에 관한 추측일 때는 그냥 객관적인 어떤 인식의 단로였죠. 표현이었죠. 근데 뭐 shall이 강력한 의지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주관과 객관을 봤는데 보다 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표현 중에 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will의 성향, 경향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앞에 우리가 뭐 will을 의지라 봤지만 밑에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The car won't start. 그 자동차는 출발하지 않을 거야가 아닙니다. 이때는 will을 강력한 의지로 이해하면은 이때는 고집이 되는 거예요. 고집. 즉 자동차가 나 시동 걸리기 싫어. 그러지 마! 하는 그런 고집을 피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가 되면 야, 자동차가 좀처럼 시동이 안 걸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his parents won't let him come. 이건 사역동사니까 당연히 뒤에 원형이 온 거 보고요. 그 부모님은 그를 갖다가 이때는 come은 뭐 고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 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가도록 지금 이 화자가 만약에 여기에 he가 있고요. 화자가 her가 여기 있습니다. 이 her가 지금 이렇게 he 보고 하면서 come이라고 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그가 나에게 오도록, 즉 집을 떠나도록 용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뭡니까? 이 come이 고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문맥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 부모님은 좀처럼 그를 갖다가 내보내지 않으려고 한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건 고집입니다. 근데 고집이나 의지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개인의 문제죠. 근데 이 개인의 어떤 의지, 고집이 하나의 사회나 집단의 어떤 고집으로 나타난다면은 이거는 뭐다? 의지로 나타난다면 성향이나 경향이 되는 겁니다. 즉 밑에는 고집은 주관적인 어떤 의미, 사회나 집단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그런 어떤 집단이 드러내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의지는 성향이나 경향의 의미로서 이해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accidents will happen. 사고란 일어나는 성향,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사고는 당연히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쌤 살짝 should와 살짝 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살짝 적어두고요. 그래서 뭔가 사고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불안전성이라는 보다 더 객관적인 어떤 요소에 의해서 사고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때 will 역시 뭐다? 그런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일반적인 행태, 즉 뭔가 사고는 우리 이런 표현을 쓰죠. 사고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불의를 틈틈이 노리고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사고가 뭔가를 노리고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의지,
이런 느낌을 오죠. 그럴 때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인을 봤을 때도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그냥 통째로 외워두면은 나중에 많은 문법적인 요소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쉽게 체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drowning man,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은 catch at 탁 잡으려고 한다. 앞에 한 나왔죠, 그죠? 그냥 catch 하면 그냥 바로 잡은 겁니다. 근데 at는 지금 못 잡은 겁니다. 못 잡았기 때문에 자꾸 움직이는 녀석을 탁탁 잡으려고 허둥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at가 제격이고요. 그리고 a straw, 요거는 집단 하나입니다. 그냥 straw로 쓰면 물질 명사로서 지피라는 뭔가 풀이 마르거나 젖어가지고 생긴 그런 어떤 질감을 가진 뭐라 그럴까요? 뭐 풀 종류라 그러겠죠. 그걸 통틀어서 얘기할 때 straw라고요. 그것의 하나가 보통 명사로서 그 지푸라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명사 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 문장을 한번 외워두고요. 일반적으로 catch라 하지만 예전엔 clutch라고 쓰는 게 이보다 더 정확합니다. 사실은 뭔가 딱 잡으려고 한다. 근데 이게 의지로서 잡으려고 한다 이래 되는데 한 사람, 요 a drowning man은 우리 또 관사문법에서 이걸 am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누구든 잡으려 한다니까 전체적인 의미였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런 성향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런 모습을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런. 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요 성향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히 뭐뭐 할 거다라고 그냥 이해하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표현들 중에 성향이나 경향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should는 선생님이 앞에 좀 했지만 이게 당연한 기대라 그랬죠. 근데 이때 will은 성향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뭐라 되겠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렇죠? 당연한 사실이잖아. 이것도 당연한 사실이잖아. 그럼 뭐 당연한 기대는 주관, 즉 심리가 들어있고 사실은 뭐다? 객관적인 팩트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또 주관과 객관으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hould는 당연한 기대, will은 당연한 사실, 성향으로서. 요건 쌤 처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서도 주관과 객관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됐죠? 자, 이번 시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한번 볼까요? 혹시 실수할까 싶어서. 이제 조동사의 종류 2로 넘어가죠. can, may. 우리 뭐 가장 일반적인 건데 사실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